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여행을 떠나는 방법, 여행의 종류라고 해야 할까요? 도보여행, 기차여행, 자전거 여행 등등 다양한 여행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태균 씨는 좀 어떤 여행을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따뜻할 때는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 여행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처럼 추울 때는 기차나 버스 여행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편안하게 집에서 여행지를 가보는 경우도 있겠죠. TV로 떠나는 여행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돈도 들지 않고 또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고 대신 이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요. 눈으로만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균 씨, 시내버스 여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내버스 여행이요? 네. 제 친구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데이트는 참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그냥 등하교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내버스만 이용해서 국내 여행을 다 갔다 오신 분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기억이 분명히 드는데 시내버스 여행만의 매력이 또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내버스 여행의 매력을 잠깐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최기정 리포터가 안동시에서 예천군으로 떠나는 276번 버스를 타고 종점마을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는 정겨운 마을을 찾아갑니다. 종점입니다. 내리세요. 276번 안동버스의 종착지, 예천읍에서도 30분을 달려야 만나는 종점마을. 푸른한 오일장도 있고 구수한 고양이 정도 있고요. 시간이 멈추는 가게들도 있지요. 닷새마다 풍성해지는 장터와 인심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소박한 삶의 향기까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고향마을 276번 버스 종점마을로 갑니다. 이른 아침 텅 빈 정류장, 어슴푸레한 어둠을 뚫고 첫 차 시동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이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이 버스 타고 갑니다. 네, 이 버스 놓치면요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요.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 276번 버스를 타고 종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점에 뭐가 있냐고요? 가보시면 압니다. 뭐가 있으니까 제가 가겠죠. 빨리 타시죠.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다. 설레는 마음까지 싣고선 미련 없이 떠나는 첫 차. 이제 시 군의 경계를 넘어 안동시에서 예천군을 향해 갑니다. 오늘의 종착지는 경북 예천군 지보면.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을 자랑하고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인재의 고장이죠. 구불구불 시골길을 달려온 버스도 드디어 골목 한켠에 멈춰 서는데요. 네, 수고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1시간 남짓 달려서 276번 버스의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소하리와 마전리가 이웃하고 있는 이곳, 주민복지센터가 자리한 면 소재지입니다. 이래봬도 학교며 우체국, 작은 가게들까지 여느 종점 마을과는 다르게 있을 건 다 있는 중심지죠. 안녕하세요. 네, 아니 버스를 타고 덜컹덜컹 오는 동안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많이 만났는데 막상 종점 마을에 도착을 해보니까 상가도 많고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도 열렸고 어떤 마을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예천군 지보면 면소재지입니다. 종점이지만 5일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24개의 부락이 이웃해 살아가는 소박한 마을입니다. 척사대회 등 전통을 지켜나가는 곳입니다. 골골마다 이어지는 전통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종점마을. 농촌을 소재로 한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고요. 특산물로는 참우와 참기름이 유명하죠. 와, 많네요, 많아. 아니 종점 마을인데 조용할 할 줄 알았더니 오는 날이 마침 장날. 그런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장이지만 어물전 있고요, 식품점 있고요, 옷가게 있고. 여기는 건어물 바쁘시네. 잘하시니도.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떨어지잖아 꼬마. 예. 떨어져. 어머니 뭐 사러 오셨어요? 김요. 김요. 야. 김 사시는 우리 어머니 예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나 이 서른
받아 나한테 개봉박두. 아이고. 근데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이 장에? 고춧가루도 빻고 고춧가루 빻고. 고추장 고추도 빻고 빻고. 뭐 이런 거 장에 음물도 좀 사고. 그럼 반찬도 좀 사고. 예. 아이 갔습니다. 그래요. 누구 드시려고요? 아들도 있고 영감도 있고 뭐 꽃감도 있고 뭐. 영감도 있고 꽃감도 있고. 장에 자주 오세요? 지보장에. 야, 요 장에 오면 뭐가 좋아요? 다 좋지. 사람 구경도 하고 뭐 아저씨 구경도 하고 뭐.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보장에 와서 나는 뭐 한다. 한 개씩만. 자 시작. 다녀와서 나는 물리치료하고 물리치료? 병원에 와서 나는 인물 냈습니다. 인물. 머리. 예. 나는 시협에 볼 보러 왔고요. 네. 금융권 볼일. 우리 엄마는? 나는 여기 물리치료 받고 칼 가고 낙 가고 뭐 그런 거 가져왔어요. 칼 가라, 낫 가라. 어쨌거나 멀리는 큰 장터보다 우리 지보장이 더 좋지요. 예. 지보장터가 최고. 최고. 한때 수시로 나룻배가 드나들었다는 백골장터. 1934년 옛 장터에 큰 홍수가 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긴 역사가 있습니다. 규모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1일 6일마다 잔칫날이 되죠. 그럼 동네 사랑방에도 들러볼까요? 어이구 세상에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다 계시네. 아니 장터에 사람들이 다들 우리 엄마들은 어디 계시나 했더니 여기 그냥 다 계시네요. 앉아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이고 나는 언제 하나 하는데 여기 이분은 아이고 나는 편하다 이런 표정이에요. 많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3시간. 3시간? 예. 아유 3시간 기다리면 일찍 오니까 하면 어신서 아줌마들이 막 감고 있더라고. 몇 시에 오셨어요? 오늘은 남편 개원기 타고 왔는데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다 이거. 아 버스 타고 오면 마다수 타고 개원기 늦어서 못 탈까 봐. 버스는 걸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경운기 타고 남편이 개원기 자가용이거든. 대한민국의 모든 휴대폰, 핸드폰, 스마트폰도 예. 지금 이 순간 아버님이 안 받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되지만 그러네. 저희는 여기 딱 보고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 아버님한테 전달이 돼요. 여보 열심히 잘 살아줘서 울타리가 돼서 고마워요. 젊을 때는 많이 부딪혔지만 서로 소중한 마음으로 삽시다. 머리 예쁘게 하고. 땡큐 베리 마치 I love you. 안악들이 꽃단장 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어디서 대기 중인가 봤더니 335 여기들 모여 계셨네요. 어이구 많이들 계시네. 여러분 이곳의 정체가요 바로 거기입니다. 마을의 사랑방 그리고 손님 맞이하는 바로 쉼터 다방이네요. 다방. 아유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득 계시네. 여기도 가득 계시고 여기도 가득 계시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 최 기장님 많이 봤는 야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에 왔다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차로다 한잔 합시다 하고 그래 들어온 거지. 아니 이게 시골 마을에서 다방은 어떤 곳입니까? 뭐 휴식공원도 되고 뭐 휴식공원 되고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도 되고 그리고 또 따뜻한 차 한잔도 마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야 복합 문화 공간이 바로 이 다방이죠. 음악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음악은 뭐 안 들어주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들 수다가 오가는 사이 쌀쌀하던 장터엔 금세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나는데 여러분 뭔가 고소한 냄새 나지 않아요? 이 근처에서 여기네 여기 정체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고소한 냄새 찾아왔더니 커플티 입고 계시네요. 커플티. 예? 고소한 냄새의 정체가 바로 여기네요. 깨가 쏟아지는 깨소금 향기가 여기서 났네요. 보니까 옷도 커플티네요. 짜자잔 한번 돌아봐 주세요. 둘 다 짜자잔. 뒤에 보니까 무슨 떡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떡이에요? 인절미. 인절미. 예. 와 고소한 냄새에
그 정체는 바로 이 인절미였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 많이 해요? 뭐 뭘 빻는다든지 떡을 한다든지. 고춧가루 뭐 좀 하고. 고춧가루. 미숫가루. 미숫가루. 떡. 예, 우리 집에는 사과도 팔고. 마가지 사과도 팔고. 예, 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언제가 제일 바빠요?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 사시사철 예, 사실 꾸준하게. 일은 있어요. 예. 안 심심하게. 예. 고소하고 구수한 향내가 진동하는 경북 예천군 지보면 고향 마을 같은 정겨움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곳은 경북 도청 신도시 배후지역이라서 전원주택지구가 조성되어 있고 대규모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도 힘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모든 면민들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더욱 활기가 더해질 종점마을의 모습 기대해도 좋아요. 무당벌레 버스를 타면 예천으로, 하회탈 버스를 타면 안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시간인데요. 시군을 넘나드는 종점마을 예천군 지보면 여행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따스한 고향의 온도를 느끼러 이 겨울 시골 마을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요? 버스 출발하겠네요. 저 이제 갑니다. 잠시만요. 웃음거리, 먹을거리, 얘깃거리, 거리 많은 종점마을 여행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옛 고향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는 마을,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경북 예천군 지보면이었습니다. 이웃의 정이 가득, 추억이 새록새록. 고향의 향기가 솔솔. 예천 지보 종점마을로 놀러이소! 꼭 오이소! 한번 와보이소! 네,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온 여행 잘 만나봤습니다. 정겨운 풍경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드라마 촬영지기도 했네요. 네, 저는 보면서 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추운 날에는 특히 버스 타면 내리기 싫잖아요. 그런데 학교 앞은 더더욱 내리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버스 타고 가면서 이대로 학교 가지 않고 좀 종점까지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도 시내버스 타고 전국 일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포항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포항을 여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버스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주실 거죠?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알아두면 유용할 생활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골든타임의 기적, 응급처치법입니다. 네, 나의 가족과 이웃을 돕고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떡주부 이수진이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오늘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응법을 알아봅니다. 채널 고정. 아파트 여성관리소장의 70대 경비원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의 사고. 발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할머니! 나 가시 걸렸나봐. 물! 어떡해! 할머니! 아이고, 호들갑 떨지 마라, 이거사. 그럴 땐 다 방법이 있지. 일단은 이 밥을 이만치 퍼다가 김치 하나를 척 걸쳐서 올려면 이걸 그냥 삼켜봐. 그냥 꿀떡 넘어가. 아니, 이렇게 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꿀떡 삼키면 정말 가시가 쏙 하고 빠져나가요?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그 식도의 위쪽에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후두부를 직접 보면 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삼켜서 넘기려고 하시면 더 깊이 박히거나 식도에 천공을 유발하고 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시경이나 이런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 타실 분 없으면 오라! 출발! 건들 중심을 못 잡고 급기야는 쿵!
마침 또 달걀이 있었네 주머니 안에. 아 없는 게 없어. 아 이거라도 또 문질러야지. 아유 세상에. 아유 선생님 요렇게 달걀로 문질러 주면 내일이면 멍이 좀 쏙 빠질라나? 아 그렇게 될까요? 멍자국에 달걀을 문지르는 거는 아직까지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타박상 부위를 문지르게 되면 염증 반응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지르는 행위는 별로 안 좋습니다. 멍이 들었을 경우에는 얼음 마사지, 압박붕대를 통해서 압박하거나 그 멍든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냥 낮에 먹은 게 확 얹혔나? 이렇게 수가 안 내려가고 답답하네. 아유 콜라 한 잔 내오니라. 아유 어머니 동치미를 한 사발 드시지 맨날 그렇게 콜라를 물처럼 잡숴서 어떻게 하시려고. 아이고 참 내 이래가지고 콜라를 맨날 주머니 들고 다닌다니까. 아유 여기 있어요 어머니. 아유 얼른 안 내오고 뭐야. 아유 이 소리지 벌써 소리만 들어도 넘어가네. 10년 묵은 체증 있어. 아니 선생님 아니 시원하게 트림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렇게 잡숴도 되는 거예요? 예? 과식을 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는 탄산음료를 드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지만 탄산가스가 위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벼운 운동이나 마사지 등을 통해서 소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해보는 거다. 오늘부터 다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래. 이게 뭐야? 어머! 커피! 어머 세상에 공부 시작도 안 했는데 웬 커피야? 어머머머머머머 이거를 숙이고 있으니까 쏟아지고 어머 뒤를 젖히면 자꾸 목으로 넘어가고 숙이면 쏟아지고 젖히면 넘어가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그래도 선생님 이럴 때는 뒤로 젖히고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집어 젖히게 되면 코피가 기도로 들어가면서 폐렴이나 기도 폐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코피는 대부분 코의 전방 출혈이 많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코의 전방을 누르시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신 다음에 냉찜질을 하면서 응급실로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 다들 아셨죠? 자, 이번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위급한 현장을 다니는 구급대원의 경우 사고 현장의 잘못된 응급처치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요. 근데 좀 교통사고의 범위가 좀 크고 부상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 환자였는데요. 우리 그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차 안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우리 2차 손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환자분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어머님께서 아이들이 뜨거운 국그릇을 이제 손장난을 치다가 몸에 엎지른 적이 있었는데 보호자분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마른 휴지나 행주 같은 것들을 묻혀가지고 몸을 적셔주거나 닦아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마른 휴지나 꺼즈 같은 것들이 환부에 붙어서 환자 피부에 2차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어서 그때 놀랐던 적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119를 불러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네. 길을 가다가 발목을 삐끗했어요. 요럴 때 나만의 응급처치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길을 걸으시다가 발목이 삐끗하셨으면 더 이상 거동을 멈추시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고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붕대로 90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붕대를 감아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냉찜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골절 여부 확인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 미끄러졌을 때 혹은 물기 있는 베란다나 욕실에서 낙상 사고가 있었을 때 하루 자고 나면 낫겠지 하면서 방치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럴 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골절 여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다 자주 일어나는 위급 상황이 바로 기도 폐쇄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아이가 5살 무렵에 알사탕을 그대로 삼켜가지고 아니 어디서 본 건 있지만 막상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 있는데요. 바로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 뒤에 가서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주먹을 대서요. 앞으로 당겨주는 방법인데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를 밀어내는 하임리히법은 생후 12개월부터 가능합니다. 환자가 키가 큰 경우에는 일단 무릎을 굳혀서 앉히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등 뒤에 가서 환자의 배꼽과 명치를 확인한 다음 그 중간에 주먹을 대게 되겠습니다. 주먹은 한 손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요.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주시고요. 주먹의 이 앞부분만을 이용해서 압박을 줄 건데요. 위치 확인하시고 위쪽으로 당겨주세요. 오, 쉽게 나오네요. 음식물을 먹다 기도 폐쇄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또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젖꼭지와 젖꼭지 전 가운데 부분에 손을 위치시키고요. 다른 손은 손바닥에 가장 살이 두툼한 이 손꿈치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네. 다른 손은 꽉지를 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누르는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리듬을 맞추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구령을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회씩 3번, 30회를 한 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요. 인공호흡은 하지 않습니다. 누르는 강도는 5cm 깊이로 힘을 주는데요. 혹시 건물 아니라면 주변에 자동 심장 제세동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온 첫 번째는 상자를 열고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켜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붙여주세요. 신속하게 패드를 모양대로 부착하신 후 옆에 있는 코드 부분을 연결해 주세요. 자, 충전을 하고 있고요. 곧바로 재작동을 하겠습니다. 모두 떨어져 주세요. 시옥을 주겠습니다. 또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도 일러주셨는데요. 이 패드는 임의적으로 제거하지 마시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붙여두고 가슴 압박 혹은 계속 환자를 확인하는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궁금증이 제대로 풀렸네요. 올바른 응급처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분, 골든타임의 기적이라고 하죠. 간단한 민간요법에서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까지 궁금한 거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뚝주부가 알려드린 궁금한 거 이슈. 오늘도 미션 클리어. 네, 잘못 알고 있기 쉬운 응급처치 상식부터 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법을 배워봤습니다. 하임리히법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을 배워봤는데요. 태균 씨는 네. 이제 실제로 좀 실습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야 민방위 가서 배웠는데 정진 씨는 혹시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교육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활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또 학교에서도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요. 또 뉴스를 보면 종종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법 꼭 제대로 익혀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나왔었는데요. 시간 되실 때 사용법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드론의 세계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미래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또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론 교육부터 드론의 조립, 그리고 비행 실습,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술까지도 배워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상이 곧 현실이 된다. 깜짝했어요. 미래를 바꾸는 힘. 좀 만들고 싶었는데 재밌어요. 드론의 세계로 들어와 들어와. 서부 경남에 새로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진주시 충무공동. 민족의
이번엔 어떤 혁신 아이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해서 찾아간 곳. 드론 만들기랑 전투기 체험, 그다음에 드론 만들기 체험도 한다길래 와봤어요. 어머머, 이게 다 뭐다요? 아이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든 이곳의 정체. 이곳은 항공우주 분야의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로 드론, 그리고 최신 전투기 시뮬레이터,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슬롯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십니다. 최근 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IT 문화로 급부상 중인 드론. 철렁철렁 눈빛부터 남다르다.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우선 점프한 이동에 의해 조종이 가능한 헬리콥터 모양의 무기기. 현재 실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드론의 역할. 우리네 삶에 더욱 유용하고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유망 직업으로도 촉망받고 있는 드론의 세계. 그만큼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도 2배다. 다리 두 개 다 부서졌다. 망했다. 여기도 정지. 좋았어. 여기다. 될 것 같긴 한데. 된다. 됐다. 그지? 네. 이제 다시 한번.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래요? 그렇지. 드론 안전하게 날릴 수 있게 드론 법규 안전규칙사항, 조종사 준수사항 이런 거랑 조정법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전은 확실히 가르쳐주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단순히 조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조립 교육도 함께 실시. 직접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만들어 보니까 더 좀 재밌어요. 드론 날리는 건 재밌는데 이게 드론 만드는 거 잘 못해서. 직접 만든 드론을 직접 날려보는 아이들. 드론의 매력에 금세 푹 빠졌다. 싸워도 돼, 둘이 싸워도 돼. 근데 지금 재밌어요. 훨씬 재밌어요. 눈을 뗄 수 없는 재미에 카메라 좀 봐주면 안 돼? 얘다 대주? 그리고 제자리에서 러더 아까 왼쪽에 있는 좌우 방향키 빨간 거 같은 회전. 그렇지. 러더로 치는 거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비교적 조작이 쉽고 실내에서도 재밌는 비행이 가능한 교육용 드론. 직접 만든 드론을 날리니까 뭔가 짜릿하고 재밌어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직접 와서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재밌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저희 주된 목적은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까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좀 제공하고자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었다. 대기 인원도 이미 만석. 이제 총으로 드론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 할 거예요. 초록색으로 골대가 바뀌어야 점수가 생겨요. 바로 드론을 활용한 슈팅 게임. 바깥에서 드론을 날리면 스펀지건이 출동한다. 세상 진지하게 몰두한 아이들. 스펀지건의 방해를 피해 저 공중 골대 드론을 통과시키는 미션인데 깜짝했어요. 근데 총알이 너무 없어요. 긴장이 여기가 굉장히 쓰린데 긴장이 돼서 부딪히면 뒤로 꾹 가니까 띵강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 달에 1개 정도 이상은 완전 파손을 하지 않을까. 저희 드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막 부딪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공 형태로 좀 어떻게 부딪혀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프로펠러 역시 베이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좀 유연한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사용해도 크게 부담 없고 문제 없고 안전상에도 정말 안전한 그런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드론의 세계. 이번엔 아주 특별한 관람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형상을 그리고 군집 비행을 실내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 2, 1.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미리 정해진 위치와 거리에서 비행하도록 조종하는 방식. 실내 군집 비행은 애석하게도 실내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GPS 신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센서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위치 센서나 그런 센서만 가지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비행을 하고 이제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도 마련돼 있는데 재밌죠. 전기 모터 방식으로 꼬불꼬불한 레일 위를 신나게 질주하는 슬로카부터 어이? 여긴 또 어디래요? 오호라 우주 위를 달린다. 매끈한 레이싱 경기장과는 또 다른 재미. 조종에서 달나라를 이제 탐방하는 건데 일명 달나라 레이싱, 특히 남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조작하는 건 어려운데 진짜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번엔 전투기 조종사로 변신. 마치 실제 하늘 나는 듯 사뭇 비장한 표정의 아이들. 흥미진진한 것이 살짝 오락실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배경 같은 경우에 실제 도시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워싱턴이나 파리 다양한 도시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바꿔서 도시들을 경험할 수 있으세요. 훨씬 더 현실성 있고 재밌어요. 그리고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몰랐던 거를 군도하고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신이 났어요.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오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체험이 곧 교육이 되는 법.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4차 산업의 중심. 만들고 날리고 깨우치며 배우는 드론의 매력으로 들어오세요. 네, 화요일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시마다 소문난 맛집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기 마련이죠. 여행을 떠나면 저같이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런 곳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광주에서도 맛집들이 많기로 유명한 상무지구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왜 상무지구에 맛집이 많은 줄 아시나요? 글쎄요, 뭘까요? 바로 시청과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낯선 도시에 갈 때는 어디로 가라? 바로 시청 앞으로 가라. 네, 그렇다면 오늘 소식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광주시 상무지구에서 만나볼 특별한 메뉴는 무엇일까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찾은 동네는 광주 서구에 자리한 상무지구입니다. 광주 경제중심지 상무지구. 구도심에 위치했던 시청과 공공기관들이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았죠. 상무지구는 직장인이 많아 먹자골목이 발달된 동네이기도 한데요. 상무지구가 자랑하는 첫 번째 맛집. 점심 먹으러 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먼저 식물들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감성적인 컨셉을 보아하니 이 집 인테리어 참 잘하네. 이런 정원에서 누구나 식사하는 거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원을 자기 집에 가봐본다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정원 하나씩은 품고 살잖아요. 이곳은 좋은 사람들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왔을 때 일단은 눈이 너무 즐거워요. 식물들이 정말 예쁘게 또 자리 잡고 있고 이래서 이렇게 멀리 안 가고 그냥 가까이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 음식 예쁘면 휴대폰 꺼내야죠. 음식도 여기 너무 맛있고 보기에도 엄청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사진을 예쁘게 찍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는 가끔씩
뭐 매콤하거나 아니면 정말 되게 예쁜 음식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싹 땡길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와서 먹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 기분 전환은 물론 안 고정화도 오케이. 재료별 맛의 조화는 물론 음식의 색까지 신경 쓴다는 이 집.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고 먹기 좋은 게 보기도 좋잖아요. 샐러드라면 코웃음 쳤던 분들 우후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죠. 제철 식재료를 풍성하게 넣어 이 한 그릇에 계절을 담았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많은 여성 고객들이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입니다. 일단은 재료 자체를 그때그때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요. 건강함을 담아보았고요. 요즘은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함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이곳의 또 다른 야심작. 아보카도와 풍부한 새싹 채소를 곁들여 먹는 퓨전 비빔밥입니다. 활용점정, 짜지 않은 잘 숙성된 명란젓과 비빔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소한 참기름까지 합세해주면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조화로운 협연을 펼칩니다. 라라라. 산뜻한 새싹 채소들의 색감과 입맛 돋우는 명란젓이 더해지니 침이 꿀꺽! 이 협연은 맛있게 먹어야 제대로 즐기는 거죠. 음식도 굉장히 맛있어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같이 오고 싶네요. 오, 완전 굿 아이디어. 요즘 아보카도 즐겨 드시는 분 많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 건강과일로 인기인데요. 아보카도 하나를 통째로 갈아 건강함을 가득 담은 디톡스 주스도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비주얼 좋아 좋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많이 찾으신대요. 여기 원래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우리 이모분들이랑 같이 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고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샐러드를 엄청 좋아하는데 샐러드가 뭐 보기도 이쁘고 되게 담백해요. 소스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 집에 자꾸 생각나니까 가끔 오기도 하고.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눈이 즐거운 맛집 상무지구 브런치 카페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맛집 과연 이곳은 어떤 음식을 자랑하는 걸까요? 김치찌개 공복에 보면 위험한 메뉴예요. 저희 집 김치찌개는요 작년에 담근 김치로 7개월에서 한 1년 미만 정도로 숙성된 김치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담백하고 칼칼한 맛이 나서 근처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좋고 자주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맛을 결정하는 건 김치와 돼지고기. 비계가 적당히 붙은 생고기와 맛있게 익은 묵은 김치가 만나면 한국인은 역시 이 맛이죠. 소리마저 맛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소리만으로 입에 침이 고이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머 나의 아밀라이즈 진정해 진정해. 제가 평소에 이쪽 주위에 일도 많이 보고 은행도 많이 가요. 근데 제가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자주 옵니다. 상당히 맛이 있고.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서 여기 자주 와요. 엄마 미안해. 자, 이 집에 또 다른 자랑이 있습니다. 대표 메뉴이자 가장 인기가 좋은 메뉴가 하나 있어요. 묵은지 갈비찜인데요. 칼칼한 묵은지랑 달달한 갈비가 만나서 아주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고 있는 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저요. 저 손 들었어요. 네, 맛있고 얼큰한 음식 먹으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점심으로 김치찜 딱
딱 먹으면 호랑이 기운이 으라차차 넘치죠. 자고로 돼지고기에 있는 지방은 김치의 신맛을 눌러줘서 더욱 깊은 감칠맛을 내게 하는데요. 이만큼 찰떡궁합인 식재료가 또 있을까요? 새콤하고 매콤한 김치와 속까지 양념이 잘 밴 갈비의 만나. 보글보글 끓는 소리며 새콤한 냄새까지 그냥 못 지나치겠어요. 여러분, 이 묵은지 갈비찜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반칙이죠. 묵은지찜 밥에 돌돌 말아서 먹으면 게임 끝, 디 엔드. 이거 내가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업무상도 여기 상무지구 와서 이제 식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만한 맛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 자주 찾는 곳인데 오면 이렇게 묵은지가 되게 이렇게 뭐 딱딱하지도 않고 부들부들하고 감칠맛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밥에 먹으면 밥도둑 말 그대로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자주 오고 있어요. 전 여기 오면 항상 두 공기, 세 공기 먹고요. 바로 시킬까요? 이모 한 공기 추가요. 네. 맛깔나게 쓱쓱 비벼서 한 입 호로록 하면 도둑이야 도둑. 누가 제 밥 못 보셨어요? 매콤 칼칼하게 입맛 당기는 돼지갈비 묵은지찜, 여러분도 찜 해보세요. 네, 정원 같은 식당에서 즐기는 브런치,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은지 갈비찜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저는 사실 영상을 보면서요, 이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혼자라도 좀 해먹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그 다음에 김치찌개가 나오면서 이 마음이 갈대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묵은지와 돼지고기의 조합은요, 최고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죠. 혹시 묵은 김치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한 포기 꺼내서 묵은지 갈비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맛있는 식사 이후에는 또 달달한 디저트가 빠질 수가 없죠. 요즘 가장 사랑받고 있는 과일이죠. 바로 딸기인데요. 딸기 맛집들만 모아봤습니다. 가까운 대구로 지금 함께 출발해 보시죠. 바야흐로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여줄 딸기. 딸기 식감도 좋고 새콤달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과즙도 많고 비타민C도 많아서 좋아해요. 때론 럭셔리하게, 때론 털털하게, 없는 감성도 불러일으킨다는 색다른 딸기 요리들. 분위기 따라 골라 먹으면 그 재미가 더하다는데. 딸기를 럭셔리하게 먹는 느낌? 겨울 감성 불러일으키는 이 딸기가 최고예요. 털털하게 딸기 한 잔을 하실래? 베리베리 딜리셔스! 테마별로 즐기는 딸기 맛집 로드, 지금 바로 만나보자. 딸기 맛집 로드, 그 첫 번째는 우아하게 즐기는 럭셔리 딸기라는데. 가십시오. 입장하는 순간부터 럭셔리 그 자체. 우아한 분위기의 이곳은 호텔에서 즐기는 딸기 뷔페입니다. 딸기도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이곳.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당연 요 딸기 요리들. 제철 맞은 딸기가 화려한 디저트로 변신해 겨울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데. 저희 호텔에서는 제철 과일인 딸기뿐 아니라 딸기 롤 케이크, 딸기 무스 케이크, 딸기 몽블랑 등 다양한 딸기 디저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딸기를 이용한 디저트만 해도 무려 10여 가지. 거기다 딸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으니 이 정도면 가성비 값 오브 값 인정이다. 하지만 뭐니 해도 단연 최고 인기는 바로 요 딸기 케이크라는데.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뭐니 해도 딸기 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명실상부 딸기 케이크가 질린 것을 그 누가 모를까. 싱싱한 딸기를 빵과 생크림 사이에 넣어 부드럽고 상큼하게 즐길 수 있다는 요 딸기 케이크. 그래서 자꾸만 손을 부르는 맛이라나 뭐라나. 맛있다. 어디 이뿐이랴. 상큼한 딸기와 달콤한 초콜릿의 환상적인 조화. 딸기 초콜릿 퐁듀. 침 고이게 만드는 그 비주얼에 결국 인내심 폭발. 그 자리에서 한 입 먹어보는데 장난 아니다. 퐁 하고 찍어 부드럽게 즐기는 딸기 초콜릿 퐁듀.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는 처음 먹어봤는데 좀 색다른 게 있어요. 진짜 새콤달콤하게 맛있어요. 화이트 초콜릿이랑 딸기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달콤하고 상콤하고 되게 맛있어요.
디저트로 변신한 딸기의 화려한 비주얼에 시선 고정은 기본, 무한 먹방 발사. 거기다 딸기 본연의 맛을 담은 딸기 음료까지 더해지니 이건 뭐 올겨울 딸기는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다양한 디저트를 또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호텔이다 보니까 되게 좀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약간 공주된 듯한 느낌으로 디저트도 많이 먹고 분위기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딸기 디저트 이렇게 많은데 처음 와봤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접받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럭셔리하게 딸기를 즐겼다면 이번엔 겨울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딸기 명당을 찾아 나섰는데 테이블마다 자리한 이것의 정체는? 이거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싶을 때 자주 와서 먹는 딸기 수플레예요. 친구들과 편안하게 딸기를 즐길 수 있다는 이곳. 그 주 메뉴는 바로 요 딸기 수플레라고. 일반 팬케이크와 다르게 마치 구름을 연상케 하는 이 폭신폭신한 바디감이 포인트. 한 입 먹으면 덩달아 마음까지 버금해진다는 것이 요 딸기 수플레다.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폭신폭신하고 맛있어서 입에서 되게 녹는 느낌이에요. 딸기가 상큼하고 아삭아삭한 게 겨울철 디저트랑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겨울 최고의 디저트, 그 맛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다는데. 딸기 수플레는 폭신폭신한 식감을 가지는 팬케이크가 장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싱싱한 딸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싱싱한 딸기를 사서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먼저 폭신한 바디감을 위해 곱게 친 머랭 반죽을 노릇노릇하게 굽고 그 위에 오늘의 주인공 딸기를 예쁘게 쌓아 또 쌓아 마지막으로 겨울 감성 듬뿍 담은 슈가 파우더를 한가득 뿌려주면 부드럽고 상큼한 맛이 일품인 딸기 수플레 완성. 잠깐만, 근데 빠진 것이 있다. 딸기의 맛을 더욱 살려줄 쫀득쫀득한 딸기 아이스크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플레 아이스크림이 빠지면 섭하죠. 이로써 딸기 수플레 진짜로 완성. 네, 주문하신 딸기 수플레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예쁘다. 맛있겠다. 폭신한 수플레에 상큼한 딸기, 거기다 달콤한 시럽까지 더해져 묻 커플들의 단골 디저트로 유명하다는 딸기 수플레. 디저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도 겨울이면 찾게 되는 맛이라는데. 딸기가 요즘 제철인데 딸기랑 생크림 그리고 빵 자체도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잘 조화로운 맛인 것 같아요. 저 지금 감기 걸려서 이렇게 단맛 잘 못 느끼는데 되게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폭신폭신하고. 너무 예뻐서 먹기가 너무 아까웠고요. 일단 여기에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한겨울에 추운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서 저절로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올겨울 있는 낭만과 감성은 딸기 스플레로 찾으세요. 테마로 즐기는 딸기 맛집 로드. 그 마지막은 이곳 동성로에 있다는데 입구까지 문전성시. 이 집 딸기 한 잔 하려면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딸기 원샷 하러 왔어요. 딸기. 털털할 딸기 한 잔 마실래요? 에? 이건 또 무슨 소리? 국밥이야 뭐야? 딸기 한 사발의 정체를 찾아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섰는데 털털하게 한 잔 즐기러 온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것은 바로 이거 빙수 아니고 딸기 막걸리요. 막걸리. 알싸한 막걸리에 상큼 달콤한 딸기가 한 움큼 붕덩. 마치 딸기 빙수를 연상케 하는 이것이 바로 딸기 막걸리란 말씀. 술잔 가득 채운 딸기 덕분에 이건 뭐 술을 마시는 건지 딸기를 마시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딸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달짝지근하면서 텁텁하지도 않고 먹는 아주 좋네요.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데 막걸리에 그런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딸기가 들어가서 상큼하면서 여성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술이에요. 털털하게 한잔하러 왔다가 오히려 달콤함에 흠뻑 취해간다는 딸기 막걸리. 그 황홀한 맛에 대부분의 손님들을 사장님 여기 딸기 막걸리 하나 더 주세요. 추가 주문 쇄도하는 딸기 막걸리 덕분에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이곳. 그 맛의 비결은 바로 매일 아침 공수해오는 이 싱싱한 딸기에 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좋아하는 막걸리인데 좀 더 색다른 막걸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겨울 제철인 딸기로 만들어봤는데 맛도 좋고 반응도 좋아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제철이라는 요 딸기를 막걸리와 곱게 갈아주면 마치 딸기 우유 같은 분홍분홍한 막걸리가 완성.
마지막으로 생딸기를 숭덩숭덩 썰어 단지 가득 넣어주면 오직 이때만 먹을 수 있는 특급 한정판 딸기 막걸리가 완성. 안녕하겠습니다. 주문하신 딸기 막걸리 나왔습니다. 딸기. 딸기 더 많아. 부드러운 막걸리에 달콤한 딸기가 더해져 자꾸만 마시게 된다는 딸기 막걸리. 털털하게 쭉 한 잔 들이켜보는데. 진짜 맛있다. 대박! 입이 절로 마중 나가는 그 맛에 얼굴은 벌겋게 물들어가고 쉴 새 없이 막걸리를 찾게 되는 신기한 딸기 막걸리의 마법. 나도 걸려보고 싶다 그 마법. 제가 평소에 딸기 되게 좋아하는데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신선하고 새롭고 맛있어요. 뭐 시럽이나 첨가제 같은 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진짜 과일이 들어가니까 더 신선하고 과즙이 팍팍 터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오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딸기 막걸리 짱. 테마로 즐기는 딸기 요리. 베리베리 딜리셔스. 언제 먹어도 좋지만 테마가 있어 더욱 맛있는 다양한 딸기 요리들. 올 겨울은 베리베리 딜리셔스한 요 딸기로 행복하게 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딸기 맛집 로드 잘 만나봤습니다. 이맘때 이 딸기 뷔페가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요. 딸기 막걸리까지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딸기 막걸리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요. 게다가 보기에도 또 예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과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안주는 필요 없을 것 같죠? 네, 웬만한 와인이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케이크부터 퐁듀, 막걸리까지 딸기가 어울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네, 딸기 맛집 로드까지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눈이 더 즐거워지는 소식, 또 필요한 정보들만 곳곳에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달콤한 밤 되세요. 안녕.